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서전은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21 꺼져가는 생명의 불꽃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꺼져가는 생명의 불꽃은 1962년 7월 30일 사판으로 발행된 나의 슬픈 반생기 58페이지에 수록된 글을 근거로 방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챕터 21 꺼져가는 생명의 불꽃. 고맙소. 나는 알에게 이 말밖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알에게 말하였다기보다도 천지신명에게 나의 진정소발을 다하여 통곡같이 거짓없는 진심에서 말을 하였다. 이성을 사랑하는 시절의 젊은 여성이란 대개가 사랑의 장미꽃같이 아름다운 로맨틱을 추구하는 것이오니, 또한 무지개의 공상적인 꿈에서 처녀적인 견해를 가지고 어두운 현실적 실리와의 교착하는 속에서 주판화를 따지는 것이오니, 그리하여 여성들이 관념세계란 정말로 복잡하고 경험은 없으나 그 시대의 세태상을 민감하게 보고 활기 있게 세대와 대결하는 것이리라. 알은 결혼에 대하여 이것저것 판단할 수 있는 신여성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저버리고 추악 A의 인생에서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절망의 문둥이인 나에게 지성을 다하여 자기 희생을 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상식적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나는 알의 이러한 태도를 암만 생각하여도 모를 일이었다. 하여 나는 알에게 물어보았더니 알도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그래도 알은 아직도 처녀의 특유한 플라토닉한 애정의 환상인지 몽상인지를 알 수 없으나 이 세상이 꺼려하고 더러워하고 미워하는 문둥이인 나를 지성을 다하여 사랑하겠다고 맹세하는 것이었다. 알은 나 아니라도 그가 행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얼마든지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적어도 알은 행복하기 위해서만 이 세상에 태어난 여성이 아닌가 하는 것을 알도 알고 있는 일이라 하겠으며, 나도 또한 그렇다고 긍정할 수 있는 일이었다. 나는 알의 순결한 사랑을 마음껏 받은 행복을 생각할 때 지금이라도 이 세상을 아무 미련도 없고 한도 없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인간이 살다가 과연 몇 번이나 이렇게도 아름다운 감격에 잠길 수 있는 진실된 사람의 인정을 맛볼 수 있을 것인지. 알의 높고 순결한 마음씨는 나의 자포자기 된 생각을 새롭게 감동시키며 마음을 광명으로 세뇌하는 것이었다. 알은 고름과 피투성이와 또 흉측하게 썩는 취기가 온유월 장마통에 송장 썩는 냄새보다도 더 추악하고 견디기 어려운 냄새가 나서 사람의 비위로서는 구역질 때문에 한시도 견딜 수 없는 내 방에 들어와서 백옥같이 희고 아름다운 손으로
나의 썩어가는 상처를 돌보아주는 것이었다 라고 챕터 21을 마감 짓고 있는데요. 문장 중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나 어려운 단어에 대하여 소상하게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소. 나는 알에게 이 말밖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알에게 말하였다기보다도 천지신명에게 나의 진정소발을 다하여 통곡같이 거짓없는 진심에서 말을 하였다라고 챕터 21을 열고 있습니다. 의식을 잃고 산송장 같은 하운의 두 손을 거머잡고 흐느끼는 모습에서 정신을 되찾아 보았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이었을까요? 그러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심정이었겠지요. 아마도 이때의 속마음은 진정성이 담보된 고백이었으리라 믿습니다. 두 분 간의 사랑하는 마음은 일찍이 검증된 것이니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하겠지요. 예전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손만 잡아도 결혼을 해야 한다는 시대성도 있지만 서로는 암묵적인 정혼관계였기에 더 하였으리라 믿습니다. 여기서 천지신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에 조화를 주지 않은 온갖 신령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 진정소발이라고 하는 것은 왜곡되지 않은 참된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 그리고 통곡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높여 슬프고 서럽게 우는 것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을 사랑하는 시절의 젊은 여성이란 대개가 사랑의 장미꽃같이 아름다운 로맨틱을 추구하는 것이오니, 또한 무지개의 공상적인 꿈에서 처녀적인 견해를 가지고 어두운 현실적 진리와의 교차가는 속에서 주판화를 따지는 것이오니, 그리하여 여성들이 관념세계란 정말로 복잡하고 경험은 없으나 그 시대의 세태상을 민감하게 보고 활기 있게 세대와 대결하는 것이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시인이 어렵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결혼 대상자를 찾을 때 인물도 보고 인품도 보고 학식도 따져보고 더하여 경제력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다반사인데, 왜 하필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아니 장래성이라고는 일도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정성을 쏟느냐는 알을 향한 우매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진정한 사랑을 가진 알에 대한 감사를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로맨틱이라고 하는 것은 연애의 사랑에 빠진 정열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추궁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나 책임 등을 밝히기 위하여 상대에게 이것저것 끈질기게 묻는 것, 이것을 추궁이라 하죠. 그리고 교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가 그대로 고정되어 조금도 변동이나 진전이 없는 상태로 머물러 있음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념세계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란 사물을 인식하는 마음의 기준 잣대라 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사람의 인식 수준이라고 하면 설명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세태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일상이나 문화에서 보이는 세상의 상태와 형편의 형태 또는 상황을 이루는 말이 되겠습니다. 대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대와 이기고 지거나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해 서로 맞섬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은 결혼에 대하여 이것저것 판단할 수 있는 신여성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저버리고 추악에 인생에서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절망의 문둥이인 나에게 지성을 다하여
자기 희생을 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상식적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나는 알의 이러한 태도를 암만 생각하여도 모를 일이었다. 하여 나는 알에게 물어보았더니 알도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상식적으로나 세태적으로나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고차방정식이나 3차원 함수로도 풀 수 없는 것이 사랑방정식입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뻔한 답인데도 좋다고 하니 하운으로서도 그 속마음이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아마도 알에게는 우리나라의 해병대 정신이 깃들었나 봅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말입니다. 솔직히 그것이 진솔한 사랑이라 할 수 있겠지요. 참 제대로 된 멋진 규소라고 인정합니다. 여기서 추악이라고 하는 것은 더럽고 악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한 정성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하여 자기의 수고나 목숨을 아끼지 않음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이 다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이나 판단력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알은 아직도 처녀의 투교한 플라토닉한 애정의 환상인지 몽상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세상이 꺼려하고 더러워하고 미워하는 문둥이인 나를 지성을 다하여 사랑하겠다고 맹세하는 것이었다. 알은 나 아니라도 그가 행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얼마든지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적어도 알은 행복하기 위해서만 이 세상에 태어난 여성이 아닌가 하는 것을 알도 알고 있는 일이라 하겠으며, 나도 또한 그렇다고 긍정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고 서술하고 있는데요. 알이나 하운이나 집안 내력을 따져볼 때 어느 한 곳 빠지지 않는 집안으로서 일본 유학을 통해 배울 만큼 학식도 쌓은 신시대 여성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선택이라는 세속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다. 산업화의 물결을 타고 들어온 서양 사상이 아직은 덜 때 묻은 세상에서 볼 때는 아직 숭고한 마음이 살아 숨쉬었다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직 이때만 해도 물질 만능이 덜했다는 증거겠죠. 지금 세상에서는 눈 씻고 찾아볼래야 볼 수 없는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겠죠. 이래서 하운이 알을 영원한 애인이라고 칭하는 것이고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박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유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갖추어져 있음을 뜻하는 말이고, 플라토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세계보다 관념 세계를 더 높게 평가한 플라톤 철학의 성격을 이르는 말인데, 플라톤이 정의한 사랑의 단계이자 종류는 총 4가지로 육체적 사랑, 도덕적 사랑, 정신적, 신앙적 사랑,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하겠습니다. 플라톤의 주장을 따르자면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서서히 발전해 간다고 합니다.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정이나 마음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헛된 생각이나 공상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몽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헛된 생각을 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맹세라고 하는 것은 맹세의 변형된 말로서 임무나 약속을 꼭 실행하거나 목표를 꼭 이루겠다고 굳게 다짐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이나 사실 따위를 그리하거나 옳다고 인정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알에
순결한 사랑을 마음껏 받은 행복을 생각할 때 지금이라도 이 세상을 아무 미련도 없고 한도 없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인간이 살다가 과연 몇 번이나 이렇게도 아름다운 감격에 잠길 수 있는 진실된 사랑의 인정을 맛볼 수 있을 것인지, 알의 높고 순결한 마음씨는 나의 자포자기 된 생각을 새롭게 감동시키며 마음을 광명으로 세뇌하는 것이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은의 말씀대로 이제는 죽어도 원이 없다는 옛 어르신들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할 듯합니다. 이렇게 능력있고 아름다운 여인으로부터 지극정성으로 보호받고 인정받는 인생이라면 더 바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당장 눈을 감는다고 해도 남을 여한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래야 좀 사랑을 해봤다고 나설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늙어 죽을 때까지 결혼이라는 굴레를 쓰지 않고 기다렸나 봅니다. 그래야만 떳떳하게 알을 맞이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한간에서는 유임수 씨가 하나원의 내연녀였다거나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하는데 인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분은 그저 하운을 가볍게 보필했을 것으로만 보여집니다. 여기서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과의 육체 관계가 없음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련이라고 하는 것은 품었던 감정이나 생각을 딱 끊지 못함을 말하는 말이 되겠고, 한이라고 하는 것은 욕구나 의지의 좌절과 그에 따르는 삶의 파국 또는 삶 그 자체의 파국 등과 그에 처하는 편집적이고 강박적인 마음의 자세와 상처가 의식, 무의식적으로 얽힌 복합체라 할 수 있는데요. 원한과 유사한 말로 쓰이기도 한다 하겠습니다.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 깊이 느껴 뭉클한 감정이 일어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포자기라고 하는 것은 절망 상태에 빠져 스스로 자신을 내버리고 돌보지 않음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밝고 환한 빛, 그리고 세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상이나 주의, 신념 등을 머릿속에 주입하거나 또는 받아들이도록 설득하여 본래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행동을 개조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은 고름과 피투성이와 또 흉측하게 썩는 쥐기가 5, 6월 장마통에 송장 썩는 냄새보다도 더 추악하고 견디기 어려운 냄새가 나서 사람의 비위로서는 구역질 때문에 한시도 견딜 수 없는 내 방에 들어와서 백옥같이 희고 아름다운 손으로 나의 썩어가는 상처를 돌보아 주는 것이었다라고 챕터 21을 마감 짓고 있는데요. 아마도 알은 나이팅게일 같은 여인이었나 봅니다. 천사도 이런 천사는 없었겠지요. 아직 결혼은 고사하고 약혼도 하지 않은 관계인데 세속적으로 보자면 무슨 희망이 있다고 죽자사자 곁에 붙어 있으려 할까요? 그렇다고 책임질 일도 없었다고 하오는 그렇게도 자신있게 토로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 스펙이라면 얼마든지 장래 유망한 총각을 만나 알콩달콩 살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두 분 모두 대단한 연애를 하신 것이 확실합니다. 쌍수를 들어 인정합니다. 그리고 부럽습니다. 비록 미완의 사랑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천당에서 못 이룬 사랑을 알콩달콩 이루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기서 흉측이라고 하는 것은 몹시 흉악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 그리고 쥐기라고 하는 것은 비위를 상하게 하는 좋지 않은 냄새, 그리고 5, 6월이라고 하는 것은 5, 6월의 방언으로서 5월과 6월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위라고 하는 것은 뱃속의 소화기관인 비장과 위장을 이르는 말로
비가 좋다라는 말은 싫은 음식도 잘 참고 먹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이 뜻이 넓어져서 음식을 먹고 싶거나 어떤 일을 하고 싶은 마음, 또한 싫은 것을 견뎌내는 성격을 뜻하게 되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옥이라고 하는 것은 빛깔이 흰 옥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온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온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온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온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온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온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온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214화는 하나온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22 죽음보다 큰 서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온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여러 문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6월 20일 출간되었습니다. 금년 12월 20일 출간 예정인 파랑새 제8집에도 적극적인 성원 부탁드립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